여러분 반갑습니다.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. 자,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제공해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입니다. 자, 이번 시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 3층 연금 제도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우선 3층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1층에는 공적연금이 있습니다. 공적연금. 공적연금의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, 사학, 그 다음에 군인연금, 그 다음에 별정 우체국연금도 있고요. 그다음에 2층 연금에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. 퇴직연금은 DBDC, IRP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것은 IRP이기 때문에 IRP에 대한 부분들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. 그다음에 3층 연금에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. 자, 개인연금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금저축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또는 변액연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영상을 촬영한 목적은 이 3층 연금제도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완벽하게 좀 숙지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나중에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이 건강보험료 이슈와 항상 부딪히게 됩니다. 그래서 건강보험료와 현재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,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점들은 발생되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들 같이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. 관련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번 시간은 1층 연금과 관련된 국민연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납입 단계와 관련돼서는 국민연금 여러분들 납입하게 되면 뭘 해줄까요? 소득공제를 해줍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납입하는 금액의 100%를 몽땅 다 소득공제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자, 그러면 국민연금 여러분들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? 바로 여러분들의 소득의 9%를 내고 있습니다. 자, 다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는 9%를 납입하기는 하지만 회사에서 4.5%를 부담해주고 나머지 내가 4.5%를 납입하기 때문에 전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여러분들 소득의 4.5%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자, 두 번째로는 지역가입자,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리랜서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요, 자, 여러분들 지역가입자가 됩니다. 자, 이때도 9%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준소득 월액 기준으로 납입을 하는데요.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뭘 받을 수 있다? 100%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다른 연금을 먼저 가입할 게 아니라 반드시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다른 사적연금을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. 훨씬 더. 그래서 사적연금 선택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역가입자 여러분들 반드시 뭘 먼저 가입한다? 국민연금을 먼저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로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임의가입자라고 합니다. 그래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되지 않으나 국민연금 관련 공단, 관리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소득이 없으니까 사실상 소득공제를 받는 게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는 있는데요. 자,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인출할 때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인출할 때 과세는 여러분들이 납입 단계에서 소득공제 받은 분에 대해서 나중에 인출할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렇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은 소득공제 받을 게 없죠, 사실상. 자, 이럴 경우에는 인출할 때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다음은 네 번째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요. 자, 이미 계속 가입자를 왜 유지하냐면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함도 있지만, 자,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했을 때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?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 60세까지 납입 만기가 되는데 만 60세 시점에 만약에 9년 정도만 납입했다라고 한다면 아깝잖아요. 그죠? 1년만 더 납입하게 되면 무엇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니까. 자, 그래서 만 60세가 됐지만 납입 기간을 채 채우지 못하신 분들이 가입 기간을 유지하는 것을 이미 계속 가입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따라서 납입 단계에서는 중요한 건 뭐다? 내가 납입하는 금액의 100% 해당되는 금액을 모두 다 소득공제를 해주는 특징이 있다는 거 첫 번째 기억하실 사실입니다. 자, 두 번째 운용 단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. 그냥 연기금이라고 하는 이 국민연금이 잘 운용되길 바랄 뿐입니다. 그래서 운용 수익이 높아져야지 여러분들 국민연금 고갈 시점도 훨씬 더 길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이 잘 운용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
자, 다음은 인출 단계입니다. 인출. 자, 연금 수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일단 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자, 중요한 것은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한 부분이고요. 2002년 이전에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납입한 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과세가 되느냐? 바로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세금이 차감됩니다. 그래서 국민연금 간이세액표가 있고요. 여러분들 그 국민연금 지급받는 그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간이세액표가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 2월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외에 기타 소득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국민연금은 여러분들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아, 내가 세금이 존재하는구나 꼭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. 자,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료 관련돼서 이 소득 기준의 50%에 해당되는 금액이 반영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이 소득 금액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50%가 반영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 기초연금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또 반영이 됩니다. 그래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령 자격에서 탈퇴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얼른 좀 제도가 좀 개선돼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누구나 다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큰 반응은 없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국민연금 많이 받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는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다음에 연금소득세와 관련돼서는 국민연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. 일반적으로 1,200만 원 초과되게 되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. 자, 일단은 공적연금 자체는 연금소득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.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신경 쓸 거는 이 소득세 부분,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어떠한 영향을 주냐? 바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의 50%에 해당되는 금액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다음에 기초연금 쪽에는 공적 이전 소득 항목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% 모두 다 반영됩니다. 그래서 기초연금의 그 기준점에 국민연금,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 모두 다 반영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습니다.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월 100만 원으로 설정을 했고요. 그다음에 재산 금액을 5억 원으로 가정했었을 때 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납부하는지,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봤는데요. 자, 일단은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월 22만 4,53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. 생각보다 높습니다. 그리고 다른 금융소득이나 기타 등등의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더 그 금액은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자, 그리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수령액 월 100만 원과 재산 5억 원 기준으로 했더니 소득 인정액이 222만 원이 됩니다. 다만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단독 가구의 경우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. 자, 부부 가구의 경우는 323만 2천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. 따라서 단독 가구의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. 부부 가구의 경우는 지원 대상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각각의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국민연금과 관련된 세금,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와 그 다음에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